그래서 겨우내 지금 꿩이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땅콩밭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금은 들깨 모종을 심으려고 나왔는데 나와서 모종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건조해서 전부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을 주고 땅콩밭에 나와 봤더니 땅콩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콩 비닐을 찢어줘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땅콩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땅콩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에 맥주 안주죠. 누가 뭐래도 오징어와 함께 궁합이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땅콩입니다. 그리고 키 작은 사람도 땅콩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작년에 제가 땅콩을 한 30말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일주일 동안 혼자 앉아가지고 손으로 땅콩을 따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보세요. 지금 꿩이 날아갔습니다. 땅콩밭에서 꿩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제가 너무 고생했고 아직까지도 요통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땅콩 재배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땅콩 절임 반찬을 식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올해도 조금이나마 심었습니다. 땅콩은 알려진 바로는 비교적 재배가 쉬운 작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땅콩인 걸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콩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땅콩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한 20년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가 상당히 유망한 선수가 있었는데 세계대회에 출전했다가 전날 대사관에서 환영 행사를 했는데 너무 그 권하는 음식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땅콩 몇 알을 먹고 입선에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땅콩은 식이섬유가 많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과보다 훨씬 많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당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견과류를 많이 챙겨 먹기도 하는데 저희도 볶은 땅콩을 가끔 식구들하고 맥주 한잔 할 때 안주로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멀칭한 비닐을 찢어 줄까 합니다. 이 꽃이 비닐 아래 흙 속으로 씨방을 내려서 거기서 땅콩이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저 비닐을 찢어 줘야 합니다. 비닐을 찢을 때 저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장대낫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이가 긴 낫으로 이 심은 가운데를 쭉 찢고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칼이 있습니다. 이 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을 찢어줍니다. 이 비닐을 벗기는 거죠. 이 장대낫은 제가 이런 식으로 비닐을 찢을 때 사용을 합니다. 서서 쭉 가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없어서 저는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다수확하는데 한 가지 비법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땅콩 비료를 씁니다. 이 비료 성분을 보시면 질소가 8%, 인산이 8%, 가리가 9%, 고토가 4%, 붕소가 0.3, 규산이 1.4, 석회가 18% 정도 됩니다. 다른 거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땅콩 비료를, 전용 비료를 쓰시는 것이 수확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땅콩 심으실 때 특별한 비료를 주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저처럼 비닐을 찢을 때 땅콩 전용 비료를 주시고 북주기를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닐을 길게 찢어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장대낫으로 서서 이렇게 길게 잡아당겨주면 가운데 비닐이 쉽게 찢어집니다. 여름에 하는 일 중에서 허리를 굽혀서 이 지표면에 가까이 붙어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덥고 힘이 듭니다. 서서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아마도 수고의 반은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찢고 시방이 땅 속에 묻힐 수 있게 해줘야 땅콩은 열매가 제대로 맺힙니다.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his farm he had a cow, E-I-E-I-O. With a 칼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찢어줍니다. 그리고 비닐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제끼게 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곧 시방이 땅 위로 내려올 것입니다. row, row, row your boat gently. 이렇게 비닐을 제거하고 저는 땅콩 사이에 이 땅콩 전용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묻어주면 흡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땅콩은 물 빠짐이 좋은 흙에서 잘 된다고 특히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올해의 날씨로 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땅은 물 빠짐이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가 안 와서 거의 사막 같은 상태라서 물 빠짐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비닐 벗기는 일을 마쳤습니다. 땅콩 전용 비료를 뿌리고 복주기 작업을 한 다음에 물을 한번 뿌려야 할 것 같습니다. Farmer in the dell, the farm.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전용 비료들이 있습니다. 고추에는 고추 비료, 콩이나 땅콩에는 또 전용 비료가 있고, 그리고 채소에 주는 비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비료 파는 곳에 가셔서 재배하시는 작물을 말씀하시고 그에 맞는 비료를 달라고 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전용 비료가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비료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그리고 식물에 물 주는 때가 언제냐라는 얘기들을 흔하게 하시는데, 오전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전에 물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녁 때 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전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오전에 물을 주게 되면 낮에 고온 때문에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녁 나절에 물을 주시는 것이 밤새 천천히 식물들이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콩이 주요 작물은 아닐지라도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끔 생각나는 또 그런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땅콩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